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74년생 호랑이띠 부자되는 운세, 재물운 부자되기, 월별, 활용법, 일자별 운세, 총론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군요. 크게 나쁘지도 혹은 좋지도 않은 연도입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년운 전체가 아닌 세부월별 운세와 매일의 운세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연도입니다. 올해는 무모한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게 신규 투자를 감행하면 크게 낭패를 보는 연도입니다. 그러한 제안을 받으시거나 혹 계획에 있으시다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운으로 살펴본 재정의 흐름은 수익을 크게 하여 보존하는 것보다는 작은 수익을 꾸준히 하시는 한편 지출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특히 소모성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후의 계획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재물을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계획은 항상 여유 있게 시간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용 규모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일단 확장은 다음 기회로 미루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돈이나 보증을 부탁받으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올해는 전체의 운세보다는 월별 운세나 일별 운세를 보고 세부운의 강약에 따라 운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올해만큼은 운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더 크게 좌우되는 시기입니다. 최소한의 유동성은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꼭 필요한 지출이 생깁니다. 후 일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지출이니 낭패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나누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주변으로 인한 지출이 있으니 가족이나 친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를 주의하시고 금전에 관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유동성 자산이나 부동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수익을 도모해야 하신다면 단발성으로 짧은 투자를 계획해야 합니다. 고수익의 위험성 자산보다는 안정성 자산이 보다 좋습니다. 부자되기 월별 활용법. 연 전체의 흐름은 평이한 반면 재물의 흐름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공격적인 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수익의 증가보다는 안정적 운용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과 피해야 할 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굳이 재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좋은 달만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운용은 좋지 못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월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속이 틀어지게 됩니다. 지출은 불가항력이고 수입은 요원하니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달입니다. 2월 주식이나 순환성 투자는 손실만 키울 뿐입니다. 금전에 대한 일체의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3월 투자를 위해 금전을 융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묶인 자금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니 공연히 신용만 잃게 됩니다. 4월 가벼운 내기를 해도 이기는 달이네요. 기대한 수익은 충분히 생기는 달이니 소모적인 지출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달입니다. 적극 활용. 5월 좋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다룰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욕심을 자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달입니다. 6월 제도권 내에서 혹은 계획하거나 약속되었던 일들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수익도 생기는 달이니 전체적인 운용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7월 주식이나 순환성 투자는 손실만 키울 뿐입니다. 금전에 대한 일체의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8월 주변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어려워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재물이니 불가항력이네요. 9월 문서상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특히 금전과 관계된 일이라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10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보라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기운이 좋지 못하네요. 손실 가능성이 많은 달이니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월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속이 틀어지게 됩니다. 지출은 불가항력이고 수입은 요원하니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달입니다. 12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은 거의 불가능한 달입니다. 약속이 어긋나고 실수가 많으며 손실이 발생해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큰 달이니 자금 운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자별 운세. 1일 토 약속한 것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켜진다고 해도 온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계획이 다소 틀어지는 날이어서 뒷맛이 개운한 날은 아니네요. 2일 1타인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내 것에 손해가 올 것이니 개운하지가 않군요. 돌이켜보면 어차피 나가야 할 일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날이군요. 3일월 재정 흐름이 막히는 날입니다. 불필요하게 지출이 발생합니다. 크게 나쁜 날이 아닌데 소소하게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곳에 재물이 나가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4일 화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하여 절대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공연한 구설에 휘말리거나 잘못된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일수 재정 흐름도 원활하고 외부의 도움도 있는 날입니다. 순리대로 진행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는 하지만 극단으로 좋은 날은 아닙니다. 욕심을 버려야 유지가 되는 날입니다. 6일 목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됩니다. 다만 작은 수익은 가능한 날이니 순리를 따르면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좋은 흐름에 가깝지만 활용을 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7일금 나쁜 날은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날입니다. 평소 정도의 운용을 유지하되 수익과 손실을 최대한 짧게 끊어야 합니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8일 토 운용 감각이 비교적 좋은 날입니다. 무리한 규모만 아니라면 작은 수익은 언제든 가능한 날이니 규모를 정하시어 작은 수익을 노리는 일에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대되네요. 9일일 재물의 흐름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는 날이니 활용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1월 크게 바뀜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평이한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날이니 무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군요. 운용을 하시는 분은 규모를 줄여야 현명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11일 화 책임이 요구되는 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득이 없는 일이니 괜한 마음고생만 있을 뿐입니다. 재정의 흐름도 평이한 날이니 큰 수익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12일수 1년 중 가장 좋지 않은 날 중에 하루입니다. 실수가 많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타인과 대립하거나 질책을 많이 받게 되는 날이니 어떤 일이든 자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물의 흐름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최악. 13일 목 비교적 좋은 흐름이지만 위험에도 함께 노출된 날입니다. 작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이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절대 무리할 정도의 운세는 아닙니다. 14일금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날입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이런 날은 규모를 줄이셔서 화를 막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도 오늘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5일 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는 날이니 특히 문서와 재물이 연관된 일에는 절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일을 미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루는 것이 지혜가 되는 날입니다. 16일 1타인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내 것에 손해가 올 것이니 개운하지가 않군요. 돌이켜보면 어차피 나가야 할 일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날이군요. 17일 월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각한 규모 이상의 투자는 삼가야 하며 규모도 다소 줄여야 합니다. 나쁜 날은 아니지만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날입니다. 18일 화감이 상당히 좋은 날이네요.
좋지 않은 상황도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게 되는 날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두각이 되는 날이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9일수 주변에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크게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이 함께 생기는 시기이니 오늘을 미루지 말고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일목 내기를 하면 절반의 승률을 보이는 날이네요. 운의 흐름이 지극히 평범한 날이니 무리하게 큰 수익을 바라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일금 내기를 하면 이길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으니 큰 규모를 무리하게 운용하는 일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화가 될 수 있지만 작은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날입니다. 22일 토운용 감각은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큰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욕심을 보이면 자칫 운을 삭감하기도 합니다. 23일 비교적 좋은 흐름이지만 위험에도 함께 노출된 날입니다. 작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이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절대 무리할 정도의 운세는 아닙니다. 24일월 양인 약속이 어긋나거나 뜻하지 않은 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날입니다. 운의 흐름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오직 손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25일 화나쁜 날은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날입니다. 평소 정도의 운용을 유지하되 수익과 손실을 최대한 짧게 끊어야 합니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26일수 전체적은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실수가 많고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네요.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27일 목 입지가 크게 약화되는 날입니다.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날이네요. 운의 흐름이 극단으로 좋지 않은 날이니 재정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8일금 자신의 책임하에 주도하는 재물이 있다면 재물과 위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날입니다. 적어도 운의 흐름상 재물이 나를 비켜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29일 토천을 나가는 재물도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규모에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을 통해서 만족할 정도의 수익은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31일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좋은 날이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도 본인에게 우호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되기 총론. 겉으로는 다르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심약한 면이 있는 사주입니다. 우선은 강인한 독립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모험도 필요하고 남의 도움이 전혀 없이 혼자서 헤쳐가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부자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오히려 재물의 흐름에는 다소 초월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확률이 더욱 높은 사주인데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금의 관리를 확실하게 해줄 믿을 만한 사람을 확보하고 본인은 일에만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등이 좋은 일이며 인테리어나 다자인 분야도 좋은 직업입니다. 본인에게 재테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를 활용하는 지혜가 있을 경우 특정한 시기에 한하여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것도 부자가 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군요. 그러나 물과 술에 관련된 일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본인의 사주는 위치나 지위에 해당하는 재성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사주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한 위치나 자리는 근본적으로 타고나셨습니다.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언제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문제는 이를 얼마나 업무의 성공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과적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해는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다소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에도 장사나 규모가 작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정보의 제공이나 이와 관련된 업종에서 부가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을 하시는 분은 단발적인 수익에 관여하여 짧은 수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정적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경마나 도박, 복권 등 사행성 일에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 지나치게 파고드는 성격이군요. 올해는 적당하게 즐기는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이후로 확장하거나 업으로 삼고 계신다면 올해만큼은 수익과 어울리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는 시기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